네, 매주 수요일마다 찾아오는 경제플러스. 오늘은 경제법사 박연미 평론가가 뭘 많이 가져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간식 들고 오셨나요? 자, 그냥 간식이면 좋은데 몸값이 많이 올라간 친구들하고 같이 왔습니다. 네. 식생활에서 우리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는 이 애호박. 올해 1월 초에는 전월 대비 95% 가격이 올랐었는데 조금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해도 여전히 한 65% 정도 한 달 사이에 가격이 그러니까 작년 12월하고 비교하면 그렇다는 거고요. 월급이 그만큼 오르면 참 좋을 텐데. 그렇죠. 네. 그럼 참 좋을 텐데. 그리고 이거 깔깔 웃을 때 먹는 그 과자인데 이 과자도 오늘부터 200원 더 비싸졌습니다. 한 봉지에 1,500원 하다가 이제 1,700원. 과자 한 봉지에 2,000원 시대가 머지않은 것 같고요. 이 식빵. 1인 가구들은 아마 그 주식으로 많이들 드실 텐데 아침에 많이들 드시죠? 이 친구는 오늘까지만 이 가격이고요. 내일부터는 100원이 더 비싸집니다. 이야, 오늘 정부가 난방비 대책도 내놨던데 그렇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긴 할까요? 일단 난방비는 뭐 급한 불을 끈다는 차원에서는 핀셋 지원하는 거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모든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가구에 59만 2천 원까지 지원을 하겠다 이 내용입니다. 기존에 어떤 식으로 지원을 받으셨든 뭐 생계의료급여를 받으셨든 주거형으로 받으셨든 아니면 교육형 수급자이든 기존의 플러스에서 그 차익만큼을 채워서 어떤 형태의 지원이든 59만 2천 원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이니까요. 난방비를 아마 그 한 넉 달 동안 월 평균 사용량을 계산했을 때 한 15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지원해야죠. 지금은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요. 네. 저희가 사진 준비했는데 이 사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마 수도관이 위층에서 동파돼서 그런 것 같은데 네. 계단이 그냥 꽝꽝 얼어붙었습니다. 거의 저기에서 계속 넘어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난방비가 아마 2월 고지서를 받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월 고지서 받으시면은 더 어렵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것 네, 같습니다. 제가 난방비 고지서 사진도 몇 장 준비해놨는데 네. 이게 어느 아파트 우편함에 꽂혀 있는 거예요? 전에는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58만 4,440원. 야, 이건 아파트에서 나온 거고요. 네. 식당은 이게 얼마입니까 지금? 73만. 이게 미납이 이렇고 위에는 91만 원이 찍혀 있네요. 그러니까 전달에는 73만 원이었는데 네. 91만 원이 찍혀 있고 고시원 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주택용보다도 그 다른 상업용이나 산업용 가스요금이 더 비싸서 단가가 그렇습니다. 비싸서. 단가가 비싸서 그런데요. 주택용은 지금 메가줄당 19원 정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산업용, 상업용은 30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을 하면 업무용 난방비 너무 비싸다, 장사하는 사람들 힘들다 이야기가 나올 만한 그러니까요. 상황입니다. 장사도 그동안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드셨는데 엄청나게 나옵니다. 근데 전기요금 인상분이 이제 반영된다면서요? 그렇죠. 전기요금이 1월에 13.1원 추가로 올랐는데 이거 가지고도 어림도 없다. 올해 연간 이거 받고 추가로 더 올려서 대략 한 50원 정도는 연간 인상폭이 확정이 돼야 적자를 줄일 수 있다. 이게 한전의 주장이거든요. 단위당 50원이면 실제로 가정에서는 얼마나 오르는 거죠? 그러면은 뭐 몇만 원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인데 추가로요. 그러니까 기존에 사용하시던 거 말고 다 합쳐서 몇만 원 말고 추가로 얹어드리게 되는 요금이 몇만 원 더 나오게 된다. 물론 사용량에 따라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이 정도 오름폭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나눠서 소폭 올린다고 해도 어찌되었든 1월보다 앞으로 사용하실 때 특히 한여름에 전기요금 많이 올라갈 거다. 이거 각오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 오늘 스태프들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분은 무서워서 보일러 안 틀고 이불 2겹 덮고 잤다고.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그래서 따뜻한 네이 하나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네. 옛날에 있던 그 나라 이름이요. 네. 자, 전기요금, 가스요금만 오르는 게 아니라 뭐 진짜 무섭게 다 오르네요. 그래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오늘은 식료품을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식료품 가격을 보면 주요 음료수 같은 것들 뭐 콜라 브랜드는 뭐 다양합니다만 5에서 11% 정도 올라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식품 회사에서 음료수, 빙과, 제과 가격이 평균
11%에서 20% 올리겠다 이런 회사들 많습니다. 오늘 제가 스튜디오에 가지고 나온 품목들도 보면 과자 가격이 평균 7에서 11% 올라가고요. 이 제과 브랜드, 한 제과 브랜드에서도 빵이나 케이크 가격 평균 7% 내일부터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소비자들 가뜩이나 지금 주머니 사정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공과금 오르고요. 물가 오르고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뭐 택시 요금 오르고 지하철 요금 오르고 다 올라요, 정말. 택시 요금 오늘 새벽부터 기본 요금이 1,000원 올랐죠. 종전에 서울 기준으로 3,800원이었던 기본 요금이 이제 4,800원. 그냥 탔다 잠깐 타고 내리셔도 4,800원입니다. 기본 요금이 4,800원. 그렇죠. 그리고 기본 요금이 커버하는 거리도 종전에는 2km였는데 이제 400m 짧아졌습니다. 1.6km까지만 4,800원으로 가실 수가 있고요. 이후에는 요금이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야, 그 미터기에 왜 말 달리잖아요. 그게 엄청 빨리 달리겠네요. 앞으로. 네. 자, 근데 이렇게 되면 급여는 그대로거나 찔끔 오르는데 물가가 계속 이렇게 오르면 네. 실질 임금,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작년에 그래서 1월부터 11월 사이에 물가가 얼마나 오르고 소득이 얼마나 올랐느냐 이걸 비교해 보니까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올라가는 속도 요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1월부터 11월 사이에 소득은 5% 정도 올랐다. 그런데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 내내 우리 물가 이제 5%, 6% 갑니다 했던 게 연평균 내보니까요. 그랬었죠. 5.1% 소비자 물가가 올랐습니다. 즉 월급 올랐는데 아무 소용없다. 물가 올라서 이거 오른 효과가 하나도 없어졌다. 이게 작년 상황인데 올해 이거 받고 더 올라간다고 하니까 참 걱정스럽습니다. 네. 와중에 또 기업들 어렵다고 임금 동결하자고 막 그럴 텐데 네.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근데 문제는 와중에 좀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네. 수출이 문제예요. 그렇죠. 반도체가 엄청나게 업황이 안 좋던데 왜 이러는 겁니까, 이거? 반도체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반도체, 우리나라가 주력하는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주로 그 고가의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용량이 큰 반도체를 많이 갖다 파는 편인데 이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려면 사람들이 스마트폰도 많이 사고 PC, 태블릿 이런 거 많이 사야 되거든요. 비싼 가전제품 많이 사야 되는데. 그렇죠. 이 교체 주기가 짧아져야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 돈을 버는 구조인데 코로나19 때 살 만큼 사고 바꿀 만큼 바꿨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자산 가격이 빠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냥 부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그 주가가 올라서 난 투자해서 돈 벌었으니까 PC 바꿔볼까? 이런 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고요. 교체 주기가 가전에 비해서 좀 짧다고 해도 스마트폰이나 PC도 그렇게 자주 바꾸지는 않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 한 달 전하고 비교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자체가 지금 평균적으로 20%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많이 떨어졌네요. 네.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글로벌 경기가 좋아져야 나아질 거라는 얘기인데 그렇죠. 문제는 또 금리잖아요. 네. 금리는 어떻게 갈까요? 그래도 그나마 이 불행 중 다행인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자면 미국도 이제 정점에 있을 거다. 이게 미국 주류 언론들 그리고 월가의 여론이 그쪽으로 형성이 되는 분위기거든요. 지금 금리가 거의 정점에 가깝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의 결과가 아마 내일 전해드리게 될 것 같은데요. FOMC에서 나오는 결과는 0.25%포인트 추가로 올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게 초고금리 시기에 마지막을 장식하는 회의가 될 거냐, 한 번 더 올릴 거냐,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하거든요. 약간 시장의 무게추는 이번 회의가 마지막이다. 금리 올려놓고 고원금리로 가다가 연준이 자세를 바꿀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데 물론 연준 인사들의 입장은 다릅니다. 그동안 블랙아웃 기간 이전에 했던 이야기들 보면 어림도 없다. 더 올려야 하고 우리는 물가에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금리를 더 올릴 수 없어서 발언의 수위가 더 높아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구사할 수 없으니 말이라도 세게 한다. 그렇죠. 아이들이 말 안 듣는다고 뭐 회초리를 계속될 수는 없거든요. 눈썹을 치켜 세우면서 눈에 힘을 주는데 오히려 회초리를 들 수 없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눈썹을 치켜 뜨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하루만 기다려 보시죠. 네. 네. 파월 의장의 눈썹이 어떻게 될지 네. 한번 보시죠. 근데 FOMC보다 국가 부도 회담, 이게 더 주목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뭡니까? 네, 현지 시간으로 1일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하고 하원 의장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질 수 있는 빚의 최대치까지 빚을 진 상황이에요. 이게 사실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인데 3경이 넘습니다. 3경이요? 3경이 넘는 금액인데 이 부채 한도까지 미국에서 이제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당겨서 쓸 만큼 썼거든요. 여기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주장은 우리 이거 한도 좀 더 올려줘라. 그러니까 카드 한도 더 올려달라 이런 얘기고요. 이걸 방어하고 있는 공화당 이 하원에서는 아니다. 이거 좀 아껴 써야 되지 않겠느냐. 국방비 같은 거 줄여서 우리는 좀 줄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셧다운 사태 디폴트 가능성 이게 거의 매번 나오는 이슈라서 시장 자체를 크게 뒤흔들 이슈는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예산안 처리 안 되면 종종 문 닫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임시로 공무원들 해고하고 다시 고용하고 이런 일도 하고요. 그렇죠. 일단 미국에서 이 급한 불은 6월까지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급한 불을 끄면서 시간을 벌 거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 않습니다. 달러는 기축통화라서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 여기에서 파생될 수 있는 효과는 국방비 줄여라. 그러면 당장 처음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우크라이나 전비 지원을 줄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또 세계 경제와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오히려 그쪽을 주목할 만합니다. 만약에 연방 부채 상한을 넘기면 무슨 일이 생기죠? 연방 부채 상한을 넘겨서 일단 돈을 쓸 수 없고요. 그걸 오케이를 해줘야 그러니까 한도를 증액해 주어야 그 돈을 갖다 쓸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채권을 찍어서 여기서 돈을 벌어와서 요거 가지고 채권 그동안 발행한 거 이자를 물거든요. 이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요게 부도라는 거잖아요. 네, 국가 부도 사태가 그래서 날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다분히 기술적이고 이론적인 이야기고요. 달러 찍어서 나라 운영할 수 있는 나라에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달러 인쇄 공장의 문제만 없으면 별 문제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자, 박연미 경제법사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이 미얀마 쿠데타 2주년 되는 날이라죠. 오늘은 손가락 3개만 펴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다사건건.